지혜로우신 번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명품 가방을 메고 고급 시계를 차고 비싼 옷까지 완벽하게 갖췄는데도 이상하게 어딘가 허전해 보이는 사람 말이에요. 반짝이는 겉모습에 시선은 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불편해지고 오래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죠. 반대로 시장에서 산 듯한 평범한 옷차림인데도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한마디 툭 던졌을 뿐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선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지고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하죠. 왜일까요? 돈도, 외모도, 학벌도 아닌데 그들 사이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잠깐 반짝하는 허영의 껍질과 오래도록 빛나는 진짜 품격 사이의 간극. 우리는 그 차이를 너무도 자주 놓칩니다. 때로는 알아차리고도 외면한 채 지나가고, 때로는 진심을 감싸고 있는 얇은 포장을 더 두껍게 덧바르기 바쁘죠. 하지만 눈 밝은 이들은 압니다. 진짜 귀티는 겉으로 보이는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마음에서부터 번져 나온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그 귀티의 정체를 하나하나 벗겨내 보려 합니다. 고대 동양의 지혜와 철학, 그리고 일상 속 감정과 경험을 따라가며 진짜 고급스러움이란 어떤 옷을 입은 사람에게서 우러나오는지를 함께 찾아볼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아마 당신의 말투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결국 거울 속 당신 자신도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람의 품격은 때때로 너무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을 아주 평범한 자리에서 마주하곤 하죠. 함께 모인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 먼저 말없이 계산대로 걸어가는 그 뒷모습.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지갑을 열고 조용히 카드를 꺼내는 손끝에서 전해지는 인품. 누가 보든 말든 그 사람은 자신의 방식으로 자리를 빛내고 있습니다. 말없이 흐르듯 남긴 이 여운은 그 사람을 기억하게 만들죠. 우리가 멋있다고 느끼는 건 옷의 가격이 아니라 그 옷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자꾸만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타이밍을 피하려는 사람도 있죠. 조금만 자리를 비키면 계산은 남의 몫이 되니까요. 그런 이들은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해도 시간이 갈수록 속으로 선을 그어지게 됩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잔의 커피, 떡 한 조각에도 담긴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품위를 알아차리게 되죠. 그런 태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차곡차곡 쌓인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겸손은 덕의 뿌리요, 군자의 근본이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지만 그 자리에 없으면 허전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자리를 어지럽히는 사람도 있죠.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야 할 은퇴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스스로를 드러내기에만 급급한 사람. 자리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그날은 그의 날이 아니었지만 그는 그걸 잊었어요. 그렇게 자리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아무도 말은 안 해도 결국 모두의 기억 속에 아쉬운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은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말이 어느 순간 필요한지, 어떤 시선이 주인공에게 향해야 하는지를 직감적으로 아는 사람. 꼭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과 태도만으로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그렇게 자리와 시간을 지킬 줄 아는 태도에서 진정한 귀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품격을 완성합니다. 누군가와의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대화 중에 남의 말을 끊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내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안에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품격 있는 사람은 그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실천이야말로 비싼 옷보다 더 눈에 띄고 더 오래 기억되는 고급스러움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자주 하는 말의 모습대로 닮아간다고 하죠. 말투는 그 사람의 향기입니다. 어떤 이는 아무 말 없이 있어도 주변이 편안해지고 한마디만 던져도 상대의 마음이 스르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말인데도 유난히 따갑고 마음 한구석이 상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바로 그 차이가 품격입니다. 고운 말에는 고운 마음이 담기고 무딘 말에는 거친 마음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환갑 잔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한 분은 잔을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 말에 주변은 금세 부드러워졌고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그 옆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다 늙어가는 거죠. 그냥 한잔합시다.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고 말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은 품격을 쌓고 한 사람은 분위기를 깨뜨린 거예요. 이 차이 작지만 깊습니다. 말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가집니다. 감탄과 칭찬은 상대를 춤추게 만들고 부정과 비난은 관계를 얼어붙게 합니다. 남을 지켜 세워주는 말은 그 사람의 센스를 드러내며 자신도 함께 빛나게 만듭니다. 제가 강연 후에 들은 한마디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풀어내실 수 있으세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 짧은 말이 제 마음을 환하게 밝혔고 그분의 여운은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관계를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로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험담하거나 배우자나 자식을 웃음거리 삼는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멍들게 하죠. 한 모임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같이 사는 것도 지겹다니까요? 다들 애써 웃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게 얼어붙었고 그 사람은 결국 주변의 시선을 잃었습니다. 가족은 내 삶의 거울인데 그 거울에 돌을 던지는 말은 결국 내 얼굴을 깨뜨리는 말입니다. 동양의 고전은 말의 힘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수은자는 말은 인격의 거울이라 했고 장자는 말이란 곧 돌을 펼치는 도구라 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말을 조심하라. 그 말이 곧 그대의 품격이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은 곧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내 입술에 걸어오세요. 말투를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의 품격이 바뀝니다. 어느 날 문득 거리를 걷다가 한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옷차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걷는 모습, 몸을 일으키는 자세,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단정함 때문이죠. 자세는 말보다 빠르게 상대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안으로 모으고 발끝으로 땅을 끌며 걷는 이는 그 자체로 말합니다. 나는 무겁다. 나는 지쳤다. 나는 움츠러들었다고요. 반면에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편 채 시선을 앞으로 두고 걷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몸가짐은 내면의 거울입니다. 도교에서는 기의 흐름이 몸을 통과할 때 가장 맑은 마음은 가장 곧은 자세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도인은 말없이 걸어도 품격이 느껴진다고 하죠. 불교에서도 수행자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순간 마음이 이미 중심을 잃은 것이라 보았습니다. 옛 선비들도 집을 나설 때 허리를 한번 펴고 복장을 점검한 후 발을 내딛었다고 합니다. 몸을 단정히 하는 것, 그것은 타인을 위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향한 존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몸가짐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근육은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만 그것을 지키는 태도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근육은 단순한 체력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삶의 활력도 줄어든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기적인 걷기, 스트레칭, 허리를 펴는 연습,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이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외모와 복장은 타인에게 보내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비싼 옷을 입는다고 해서 품격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구겨진 셔츠, 때가 낀 신발, 과한 장신구는 오히려 불안한 내면을 반영합니다. 반대로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 한 장, 윤기나는 구두, 담백한 색감의 조화로운 복장은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오늘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존중한다고요. 이처럼 복장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표지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의 결핍은 외형으로 감출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충만한 내면은 단정한 외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기운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옷 매무새를 고치고 허리를 한번 펴는 그 짧은 시간 속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존중하고 있나? 그 대답이 예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진짜 귀티를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젊고 바쁠 때는 늘 내일이 있는 듯 건강을 미뤄두곤 하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외면했던 그 모든 사소한 선택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묻습니다. 왜 조금 더 일찍 걷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늦게까지 앉아만 있었을까? 왜 그 기름진 음식 앞에서 멈추지 못했을까 하고요. 품격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어떤 고귀한 태도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젊은 시절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고 사업으로 큰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쉰이 넘어가며 허리 수술, 무릎 관절염, 당뇨가 겹쳐 몸을 가누기 어려워졌고 병원 침대에서 지내는 시간이 어느새 여행을 다니던 시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번 돈의 절반은 병원비로 쓰는 것 같아. 젊을 때의 무리는 고스란히 노년의 고통이 되어 돌아왔고 그가 말하던 고급스러움은 어느새 침대 머리맡의 약통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건강의 적 내장 지방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뱃속에 숨어있는 지방은 심장과 간, 췌장을 조용히 병들게 하며 결국엔 우리의 품격마저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상 속 작은 괴물, 스마트폰입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보면 목은 거북이처럼 앞으로 나오고 허리는 휘며 배는 점점 앞으로 돌출됩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자신감도 무너지고 자신감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태도 전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건강이란 단지 병이 없다는 상태가 아니라 삶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고대 의학에서도 건강을 몸과 마음, 기의 흐름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아무리 고운 말을 해도 아무리 단정한 옷을 입어도 그 속을 지탱하는 몸이 무너지면 그 고귀함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모든 품격의 바탕이자 태도의 뿌리입니다. 몸을 돌보는 일은 곧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운동은 단지 살을 빼기 위함이 아닙니다. 매일 걷고 스트레칭하고 바르게 앉고 충분히 자고 기름진 음식 대신 제철에 깨끗한 식사를 하는 것. 그 사소한 실천들이 쌓이면
당신의 기운이 달라지고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기운이 다르고 그 기운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진짜 귀티가 되어 세상에 전해지니까요. 아름다운 사람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을 풍깁니다. 고급스러운 옷이나 값비싼 시계 없이도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공간은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그 사람의 눈빛과 움직임은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진짜 귀티는 비단보다 부드러운 마음, 돌보다 단단한 심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드러납니다. 마음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과 행동을 가꾸려 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눈빛에서, 표정에서, 목소리에서부터 삐걱거림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반면에 깊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딜 가든 조용한 중심이 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고 싶어 하고 그의 옆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입은 사람이 가지는 진짜 귀티입니다. 선비들은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를 따르기 전 먼저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몸을 정돈한 뒤 움직였다고 하지요. 장자나 노자 같은 도가의 철학자들은 진정한 고귀함은 물처럼 흐르며 드러나지 않지만 그 흐름이 세상의 균형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늘 주인공이 되려 하지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자리를 내어주며 그 자리에 평온을 더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 존재감을 드러내려 애쓰고 말끝마다 자신을 포장하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마음을 입은 사람은 다릅니다. 말보다 먼저 듣고 자리보다 분위기를 살피며 자신보다는 상대를 중심에 놓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가 언젠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스며들고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귀한 인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진짜 멋진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박수를 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매너를 넘어선 태도이자 철학입니다.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짧은 침묵으로도 공간의 온도를 바꾸며 자리를 조용히 빛냅니다. 결국 마음이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이며 자기 자신과 맺고 있는 관계입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 귀티는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사람의 품격이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비싼 옷을 걸쳤다고 고급 시계를 찼다고 해서 결코 귀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계산대로 먼저 걸어가는 발걸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눈빛, 약속 시간을 지키는 그 작은 성실함 속에 진짜 고급스러움이 숨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춤추게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남의 기쁨에 진심으로 박수 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고전 속 군자들이 남긴 삶의 향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늘 수수한 옷차림에 겸손한 태도를 지녔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중심으로 따뜻하게 모였습니다. 어떤 장신구도 화려한 수사도 없었지만 그들의 말과 몸짓, 태도 하나하나가 품격이었고 귀티였습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오랜 시간의 수양과 내면의 정리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삶을 우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6가지의 진짜 귀티는 옷이나 장신구로는 결코 가릴 수 없는 오히려 더 깊고 묵직한 삶의 문이었습니다. 태도에서 시작된 고급스러움, 말투에서 드러나는 여유, 몸가짐과 건강을 통해 전해지는 기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담아내는 따뜻한 마음까지. 그것은 외적인 장식이 아닌 내면의 정리에서 시작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지금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부터 다시 새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사와 평안이 깃들기를 빕니다. 모든 풍파가 잦아들고 천지의 기운이 조화롭게 흐르며 밝은 달빛처럼 마음속에도 고요한 맑음이 머무르기를 소망합니다.